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함께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작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죠. 그 시작 앞에서 자주 멈추고 때로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조용히 돌아서기도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해도 소용없을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일에 대해 실패를 먼저 상상하며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낡은 자기 설득을 멈추고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움직이는 힘, 바꾸는 힘, 살아있는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은 무언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당신에게 아주 단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흔들지도 모르고 아니면 조용히 스쳐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난 작은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게리 비숍의 책 시작의 기술의 인사이트와 꿈을 걷는 자의 해석을 통해 당신 내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삶의 층들을 하나씩 이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라는 말을 게리 비숍이 했죠.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난 왜 이럴까? 이건 분명 잘못될 거야. 또 실패하겠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소리들 속에 당신은 숨을 죽이고 서 있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 안의 그 목소리는 하루 종일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게리 비숍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그 생각들은 곧 사라질 구름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떠오르고 사라지는 자동 사고. 그게 당신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단지 뇌의 배경음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훈련된 자동 반응일 뿐이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을까? 게리 비숍은 우리 뇌가 과거와 두려움, 조건 반사로 가득 찬 자동 응답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은 명령이 아닙니다. 단지 지나가는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당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면 그 생각은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되죠. 당신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진실은 아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말해준다. 비숍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반복하는 행동대로 살고 있다고 말이죠.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생각은 당신의 습관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오직 반복적인 행동만이 뇌를 바꾸고 삶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바꾸려 하지 말고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되더라도 그 책장을 한 장 넘기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작이거든요. 당신의 생각은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입니다. 하늘이 당신이고 구름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감정과 잡념이거든요. 구름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아닙니다.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고 구름은 사라질 거거든요.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당신의 습관이 문제다. 그러니 오늘 그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이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내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그 행동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바꿔야 한다고 게리 비숍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당신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까? 해보긴 해보겠는데 자신은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자신에게 수없이 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러나 게리 비숍은 말하죠. 문제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는 할 수 있다, I can 이라는 말은 때때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말 뒤에는 종종 이런 의미가 숨어 있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의지는 없지만 가능성만 믿고 싶어. 게리 비숍은 이런 애매한 태도를 과감 있게 틀어버립니다. 그는 가능성이 아닌 결단을 요구하죠. 게리 비숍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앞서야 할 게 있다고 말하죠. 바로 의지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겠다. 이 말은 자기 확언이 아니라 자기 결단입니다. 나는 변화를 원해. 나는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 이런 태도는 단순한 기분 좋음을 넘어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게리 비숍은 생각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강조하죠. 생각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 행동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생각해보고 기회가 오면 느낌이 올 때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느낌은 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법입니다. 게리 비숍은 나는 못해라는 말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진짜가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기만일 수 있다고 경고하죠. 당신은 자신에게 능력의 문제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의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아침에 일어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나는 발표를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발표를 연습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바꾸면 더 이상 핑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동이 시작됩니다. 삶은 선택으로 정리되죠. 우리는 지금의 삶을 환경, 과거, 운명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리 비숍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로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견디기로 했다. 나는 내 일을 미루는 걸 허용했다. 나는 내 가능성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바꾸기로 했다. 라는 새로운 선언도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알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행동으로 꺼내지 않으면 죽은 잠재력에 불과하죠.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알을 깨는 순간입니다. 망설임은 끝나고 실행만 남게 됩니다. 게리 비숍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자기 약속이라고 말하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문장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겠다입니다. 불편함은 피하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편안한 상태인가요? 모든 게 익숙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적인 느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리 비숍은 여기에 강하게 말하죠. 편안함은 진보의 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주하지 마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우리의 성장을 완전히 마비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편을 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우리를 점점 더 작게, 약하게 만들죠. 심리적 회피는 어떻게 습관이 되는가? 비숍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는 수단으로 핑계를 만들고 일정을 미루고 자기 합리화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일 반복되며 습관이 되어 뇌에 새겨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리함을 선택할수록 진보는 멀어진다.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즉, 매일 불편함을 피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도전하지 않게 되고 결국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죠. 게리 비숍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성공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정량의 불편함과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지금의 편안함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그곳이 바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편한가요? 좋습니다.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근육이 자라기 전에 통증이 먼저 오듯 감정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 앞에 서면 불편한가요? 관계가 만들어질 신호입니다. 글을 쓰는 게 두렵나요? 표현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시작이 막막한가요? 드디어 준비를 내려놓고 실전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불편함은 마치 이전까지 입었던 옷이 너무 작아졌다는 신호거든요. 당신의 몸이 자랐고 이제는 더 큰 옷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작아진 옷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입고 버티죠.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도 잘 안 쉬어지지만 말이죠.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그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성장의 입구에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도전 앞에서 겁이 난다. 평소보다 압박이 크다. 아무도 내가 하는 걸 알아주지 않는다. 자꾸 도망치고 싶어진다. 이건 실패 전조가 아니라 훈련 중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근육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의 영역은 죽음의 영역이다. 진짜로 살고 싶다면 거기서 나와야 한다. 지금의 불편함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진짜 삶의 문 앞에 서 있으니까요.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끝이 아니니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한참을 공들여서 했던 일에 결국 실패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은 때때로 지금도 당신을 붙잡고 늘어지진 않나요?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당신은 실패가 나쁜 것이라고 학습되어 왔다. 그러나 실패는 피드백일 뿐이다. 우리가 실패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지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는 신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정체성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 게리 비숍은 실패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략을 수정하라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패를 이렇게 표현하죠. 실패는 현실로부터의 피드백이다. 그것은 말한다. 그건 안 됐어. 다른 걸 시도해봐라고. 이처럼 실패는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그 방식은 아니었다를 말해주는 가장 정직한 조언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치명적인 낙인처럼 여기죠.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 실패한 이후로 난 달라졌어. 다시는 도전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게리 비숍은 그것이 진짜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시도를 멈출 때에만 진짜가 된다. 즉,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도 누군가는 끝났다고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 시작할 이유로 받아들이죠.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시 일어선 방식이다. 실패는 당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복귀 과정이야말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본질이거든요. 실패는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재계상과도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 한번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다시 계산 중입니다. 그렇다고 목적지를 포기합니다라고 말하진 않죠. 실패는 당신의 도착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경로로 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다. 성공의 일부이다. 당신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멈춤으로 받아들일지 피드백으로 받아들일지 당신의 해석이거든요. 오늘 실패했다고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의 일부분을 통과한 겁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게 시작하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좀 더 되면, 조건이 맞으면, 확신이 들면. 하지만 게리 비숍은 이 모든 말을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기다리지 마라. 희망하지 마라. 준비하지도 마라. 그냥 시작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준비 중이라는 상태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준비 중인 사람은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다. 비숍은 사람들이 미루는 이유를 두려움이 아니라 완벽주의와 합리화의 결합이라고 분석합니다. 당신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경고합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게리 비숍은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을 계속 짜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과도한 생각에 대한 해독제다. 생각은 계속 당신을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타이밍으로 이끌지만 행동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만을 다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큰 시작을 하려다 아예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거창한 첫걸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행동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말하죠. 전화를 걸어라. 한 페이지를 써라. 또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는 행동을 심리적 돌파구로 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자존감을 일으키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다시 가능성의 회로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순간 삶이 바뀝니다.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첫 행동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계획으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바뀐다. 오늘의 한 걸음이 미래를 바꾸는 첫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끄고 주차된 차와 같습니다. 처음 키를 돌릴 때 엔진은 쉽게 걸리지 않을 수 있죠. 시동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키를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움직임 없이는 그 어떤 목적지에도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게리 비숍은 말합니다. 시작하라. 동기를 기다리지 마라. 동기는 움직인 후에야 날아온다. 지금 당장 아주 작게 그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펜을 들고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침대에서 내려 한 발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시작한다라고. 그게 바로 인생이 바뀌는 우리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라고 자책을 하죠. 하지만 게리 비숍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단지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거든요. 실패했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망설였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단 한 걸음만이라도 움직일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당신의 시작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만의 길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조용한 낭독이 당신에게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리 비숍의 책에서 나오는 이 확언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 확언을 반드시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의지가 있다. 난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 난 부단하다. 난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난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난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 확언들만 매일 아침 상기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행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당신 안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면 언제든 이곳으로 다시 걸어와 주세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조용히 함께 걸어드리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